자, SK 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로 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 등치 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한번 19%, 현재 기준으로도 17%, 앞서서 한번 크게 나왔다 두들겼던 바로 그 자리, 뭐 요까지는 갈 수 있고, 개발에 땀나면 여기까지도 간다라고 일찌감치 저 밑에 앞에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죠. 한번 들어갔다가 꼬리 달았고요. 이번에 2차 시도로 지금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외형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정제마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제마진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SK 이노베이션이 정제마진으로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S-오일은요? S-오일은 뭐 저 정유회사 아니고 참기름 만드는 회사야? 예? 뭐 참기름 들기름, S 참기름, S 들기름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까? S-오일은? 그렇죠?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에는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이 정유보다 더 큽니다. 파이가. 그러니까 정제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정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오일 같은 회사가 정제마진으로 인한 실적 개선 폭은 얘가 더 월등히 커야 맞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조 3천억에서 올해 3천억까지 내려갔다가 9천억 다시 1조로 회복하는, 이렇게 훨씬 더 S-오일이 정제마진 개선의 효과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됐다고요. 2차전지가 까먹는 정유회사하고 그냥 정유만 하는 회사하고 그러면 정제마진으로는 당연히 이게 더 올라가요. 즉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으로 내세우겠는 정제마진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진짜 이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연하게 차이가.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은 뭐냐라는 측면을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정제마진 개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이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지금 이러고 나와있죠. 앞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제마진 강세, 이게 진짜라고 하면 S-오일이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빠르게.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면, 그럼 이게 아니다 그럼 뒤에 숨은 요소 같은 경우는 결국에 2차전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업종이 또 특별하게 아주 많이 오르는 날들이 있죠.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뭔가 주가가 또 돋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뭐 대주전자 같은 종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2.6% 있고, 이건 이제 천천히 하나씩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단히 또 돋보이는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 BM, 그래서 이 SK,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 튀면서 뒤따라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거 하반기 실적 개선감 이거 아니고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S-오일이 더 올라야지. S-오일이 올라야지. 정제마진 기대감. 요건 이제 그거 아니고, 요 앞에 오늘 나와있는, 오늘 아침에 나와있던 자, 이 레포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큰 폭의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 그 중에서 자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배터리 출하, 정제마진 반등 긍정적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 그러면 순차익금을 축소시키는 재무구조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이제 순차입금이 32조, 부채 비율 200% 넘어갔는데 순차입금 32조 가운데 60% 넘는 물량 20조 원이 2차전지 부분 SK온 때문입니다. 지주사 SK, 그 밑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아래 SK온 2차전지사. 그래서 현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중간 지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대그룹 같은, HD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HD 현대 맨 위에 HD 현대 지주사가 있고, 그리고 중간 지주사로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요런 구조입니다. 요 구조, 요거 이제 SK가 원래 원조예요. HD 현대가 SK를 따라간 거고요. 자, 요런 식의 형태의 구조라 이거예요. 요 부분을 해결하는 이슈가 여기다는 얘기죠. 바로 위에. 메리츠 증권이, 자, 이게 공룡,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죠. 제가 돈놀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뭐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회장들 이 자산 많이 늘어난 거에 거기에 맨 위에 꼭대기 탑에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에 이어 SK온의 조단위 PRS 등장. PRS가 들어가요. PRS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 재무 구조를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부담스러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K 이노 이쪽에 이제 기존에 저 앞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발전소도 가지고 있고 발전도 하는 회사다라는 얘기에 처음에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요걸 지분으로 요걸 담보로 해서 PRS를 발행을 하겠다. PRS가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R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SK온의 경우는 PRS로 1조 5천억을 받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은발의 오줌 누기 격밖에 안 되죠. 1조 5천억 가지고 차입금이 32조가 있는 회사에 뭐 1조 5천억 들어와봐야 뭐 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의 돈은 들어와 줘야죠. 이렇게 뭐 5조 원 이런 식의 주식 담보대출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실상.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기업이 가져가고 마이너스 내려가는 경우는 기업이 손실을 메꿔준답니다. 그럼 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손해볼 건덕지가 없죠. 자, 서로 차익을 붙여주는 파생 상품. 지금 계속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PRS. 그래서 이 PRS 같은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이에요. 이거 PRS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날씨고 방금 전에 보면 여기죠. 무늬만 PRS 조달, 우회 조달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회사채 가지고 자금 조달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지분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주가 수익 스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금리도 나와 있거든요. 금융사 높은 수수료 챙겨 파킹 거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한 불로 불 끄는 거. 여기 롯데케미칼, CJNM, 넷마블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게임 공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자금이 조금 더 필요했었나 봅니다. 넷마블은 그거 아니고도 될 텐데요, 충분히.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넷마블은 이제 자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 회사잖아요. 넷마블만 빼고. 그쵸? 개판인 CJENM, 골드케미칼 이런 거.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본 이 뉴스, 이 영향을 더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쪽에다 개선을 둔다라고 하면 저길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단독으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단독 상승 이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에서 벽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높이 들어가죠. 자, 개발의 땀라면이라고 얘기 들었던 13만원 외치가 여기를 기본 타켓으로 상향시키고요. 여기를 기본 타켓으로 상향시키고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동에서 확실히 전쟁 끝났을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롯데케미칼에서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을 기관들이 추천했었던 가장 그 시나리오의 기본이 뭐였습니까? 정전이었죠. 거기도 시나리오의 스타트가 휴전입니다. 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게 되면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게 되고,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게 되면 원유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원유 가격이 내리고 나프타 가격 내리고, 그렇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추천을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숏커버 반등 들어갔었죠. 골드케미칼 시리즈 이거 다시 그대로 이어가지고 여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금 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이거 돈 필요해가지고 당겨 쓴 회사,
한마디로 업판 개판이고 실적 개판 나오는 회사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CJENM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주가 끌어든 다음에 도로패버렸죠. 도로패버를 왜 버렸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래봐야 수요가 뒷받침 안 돼버리면 말짱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뒷받침 안 되면. 그래서 정작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기대했는데 휴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일찍하고 확실하게 휴전을 할 것이냐 이거지. 이게 확실하게 휴전이 될 거다라고 하면 방산주도 패는 게 맞아요. 외산이 그거 외사 휴전한다며. 작년 11월 달에 휴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박살을 냈었잖아 방산주. 그럼 왜 이번엔 사? 왜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려 그러면 이게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자,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그렇게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하고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시 그 다음에는 수요의 문제가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제마진 반등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앞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정제마진 개선. 정제마진이 개선 동하는 대로도 이렇게 두들겨 팼거든. 여기서는 왜 팼냐고. 정제마진은 저 앞에서부터 1월달부터 개선인데 정제마진 1월달부터 개선됐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롱숏 게임에 붙이는 형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앞에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대형주 아닙니까? 대형주죠. 근데 지수가 지금 3,000을 넘어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아직 바닥도 털지 못한 거거든. 이게 지금 23.6% 데드캣 바운스라네요. 이거 아닙니다. 이선입니다. 지금 꼭지 기록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데드캣 바운스 라인이야. 지수가 3100인데 이 종목들은 데드캣 바운스 라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키 맞추기로도 사실은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같은 경우에 저가 쪽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뭐 이슈를 여기저기 다 갖다 들고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저가 대형주 3100에 들어왔는데 기관들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이 선점을 해가지고 다 잡아당겼지. 기관들 같은 경우 없잖아요. 뭐 시수 3100 왔는데 뭐 수익을 그 정도 3100에 어울리는 수익을 내준 종목이 없어. 기관들 다 기관은 후발로 따라 들어가는 거. 효성중공업 하나? 효성중공업도요. 기관 그 사이 또 팔아가지고요. 얘도 매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 하이닉스 앞에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뭐 현대일렉이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가 전부 외국, 현대중공업 싹 다 외국인이 다 러시아에서 버린 종목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거 하이닉스 외국인 러시로 지금 들어온 종목이지. 기관은 벌써 때려 팔고 있거든요. 저 앞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있냐라고 하면 지금 줄줄이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 중에 지금 기관이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전혀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밑에 있는 종목들을 뭐라도 걸리면 당겨서 붙일 수밖에 없다. 우리 기관의 입장에 이런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저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 저가에서 빠져나오게 붙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저가에서 노골적으로 이런 건 그냥 어느 정도는 기맞추기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가짜기 때문에요, 위쪽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오늘 시가총 라인 뭐 요정도라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눌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라 그러면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 위에 고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워낙에 싼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자, 이거 계속해서 가짜 이슈, 가짜 전망, 가짜 뉴스 내보내고 뒤도는 팔아치워버리고 이런 형태의 흐름들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뉴스 잘 보시고, 이거는 뭐 메이저들이 이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분석 나갔던 앞타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 잡아당겨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붙으면 이렇게 두들겨 패버리고, 따라가지 마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자리는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도 만만치 않죠. 대형주들도 뭐 순식간에 뭐 20% 찍는 거 뭐 예사로 20% 찍고 대형주들이 뭐 50%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 금방금방입니다. 자,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분들이 장중 단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뭐 1박 2일 스윙으로 낼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묻어두고 딱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다 골라들고 다 추천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 들어가고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제외하고요. 묻어두고 가져가시면 돈 법니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들만, 그 종목들도 다는 아니죠. 자, 일부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책 실현되고 지금 다시 사야 되는데요. 이게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 그런가 없어요. 장세 끝내주게 갑니다. 이게 수익률이 수익률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수익률 창이 도무지 뜨질 않네요. 저 앞쪽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 앞에서부터 좀 계속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양식품, S&D 이런 종목들도요, 그 중간중간 눌려지는 자리에 자들 쓸데없이 두들겨 패고 오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냥 고져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왜 매수가, 매도가, 뭐 이게 다 찍어드리고 있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홀딩. 수익률을 보여드리는데 수익률 창이 뜨질 않네요. 지금이라 그러면요, 이게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더블 종목들 몇 개씩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미 저희가 앞에서부터 추천 다 드렸잖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된 추천 받으시고,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수익들 내셔야 됩니다.